오늘은 저희가 학원 원장님들이 문의가 많으셔서 가장 많이 물으시는 질문 몇 개만 추려서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학원의 마케팅 딱 처음 시작한다. 그러면 어떤 마케팅을 제일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페이스 마케팅, 두 번째가 블로그 마케팅, 세 번째가 카페 바이럴 정도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학원이 누가 오죠? 학원? 학생들이 오죠. 학부모가 검색을 하고 결정권자가 누구죠? 학부모죠. 학부모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학원에 저희 애가 가서 성적이 오르는지 잘 할 수 있는지가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제일 중요하죠. 성적이 잘 나와야 저희 애가 뭐 좋은 중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고 그러지 않겠어요? 자식의 미래가 달린 일에 대충 보고 전화하시겠어요? 저라면 진짜 꼼꼼하게 검색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상품이나 서비스에는 저간여 상품이 있고요. 고관여 상품이 있거든요. 저간여 같은 경우 식용유가 떨어졌네. 근데 혜택 거 사는 거랑 그리고 롯데 아무거나 사서 조금 실패하더라도 사실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잖아요. 다음에 뭐 다 쓰고 나서 새로 사면 되니까. 근데 고관여 상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인생이 달렸거나 자식의 미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더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채널이 두 가지는 노출에 조금 중점이 맞춰져 있고 그러니까 우리를 알리는 것, 광고 같은 것들을 태우거나 바이럴을 일으켜서 타겟에게 우선 노출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블로그였잖아요. 이제 랜딩형 블로그로 전환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다른지 같이 증명을 할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관여 상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 블로그가 너무 중요해요. 블로그만 해서도 안 그러니까 플레이스랑 블로그를 동시다발적으로 하되 그리고 순간적으로 바이럴이 필요하거나 조금의 입소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카페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 채널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상담을 해보니까 인스타 하고 싶어 하는 그 원장님들 정말 많으시던데 인스타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혹시 추천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학원 등록할 때 인스타그램이 아주 중요한 축은 아닐 거예요. 확인하는 정도. 그러니까 제2의 채널인 거죠. 그래서 필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신에 조금 다른 의미에서 만약에 내가 어떤 학원에 강사로 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나를 알려야지만 내 연봉을 협상을 잘 해서 내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게 전문직의 특성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인스타그램을 하셔야 되고 학원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무리 누군가에게 도달이 되고 노출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부산에 있는데 우리 서울에 있는 학원을 다닐 수가 없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지역 기반으로 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이 발생해서 인스타그램을 굳이 돈을 써가면서 추천드리진 않죠. 근데 물론 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필수적이진 않다. 확인하는 정도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면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이제 좀 드렸을 때 효과가 좀 바로 나올까요? 자식 학원 하나 보는데 블로그 글 하나 보고 그렇게 등록하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거기 있는 글을 다 읽어보고 그 학원 이름도 검색해보고 주변 학부모한테도 물어보고 뭐 다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블로그 글이 쌓이는데 조금의 시간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글 한 개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특히 이렇게 고관여 상품의 경우에는 글이 많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그 글들이 좀 많이 차별화되어 있어야 돼요. 보통 월 8회 정도 발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6개월 정도 하면 48개의 글이에요. 그 글이 학부모들이 느낄 법한 차별화를 드러내서 발행하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서 차별점을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8개의 글 정도가 쌓였을 때 유의미한 전환으로 좀 이어지더라. 사실 이게 쌓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그냥 6개월 동안 블로그만 하셔도 되고 근데 매출이 급한 경우에는 아까 지역 기반으로 한 서비스라고 했잖아요. 학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스 광고라든지 아니면 카페 바이럴처럼 이렇게 순간적으로 노출량을 확 늘려서 블로그로 유입되게끔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 급하신 분들은 이렇게 두 가지 세트로 조합으로 하시면 좋고 조금 여유가 있고 나는 천천히 쌓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블로그만 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 딱 언제 나온다 라기보다는 이것들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고객들이 한 명씩 늘어난다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급하신 분들은 아까 광고라든지 카페 칭추 같은 것들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켜셨을 때 블로그 자체 일단 유입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시면 조금 더 시간을 앞당길 수 있죠. 근데 플레이스 광고가 뭔지 몰라가지고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플레이스 광고는 쉽게 말해서 검색 많이 하잖아요, 네이버에. 예를 들면 황금동이니까 황금동 수학학원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상위에 뜨는 애들이 있어요. 노란 글씨로 한 멘트가 있으면서 이 1페이지에 상위에 뜨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는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라고 부르고 어쨌든 위치 기반으로 뜨기 때문에 그냥 맛집 페이지 상위에 뜨는 것처럼 똑같이 학원도 이렇게 검색했을 때 상위에 뜨는 거. 그럼 순간적으로 우선 눈에 띄니까 클릭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검색을 했다라는 것은 니즈가 있으니까 검색을 했겠죠. 그러면 1페이지에 우선 뜨게끔 그러니까 노출량을 늘리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네이버 광고에 돈을 얼마 정도 써야 될까요? 그거는 경쟁 시스템이거든요. PC라고 해서 클릭당 단가 비용이라는 말인데 만약
만약에 우리 옆집에도 똑같이 황금동 수학학원이 있어요. 나도 수학학원을 운영해요. 그 사람들끼리 누가 높게 이 금액을 설정해놓고 1위를 먹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친구들이 얼마를 쓰는지를 우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보다 낮게 좀 저비용으로 가져가되 이 페이지에 꾸준히 노출을 좀 시킬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 친구들보다 높게 좀 금액을 가져가서 1페이지에 계속 노출을 시킬 것이냐, 그리고 시간 타임에 따라서 어느 시간대에는 노출을 시킬 거고 어느 시간대에는 끌 것이냐, 이런 식으로 좀 전략을 짜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타겟에 따라서 그것들을 조금 분석하고 해야 할 이유가 사실 클릭당 단가라서 그래요. 이게 클릭당 단가가 아니라고 하면 저도 그냥 킬 것 같아요. 그냥 뭐 무턱대고 키겠죠. 근데 이게 경쟁 시스템이고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어떻게 전략을 가져갈지부터 설계를 해서 이 비용이 손실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광고도 그냥 키는 게 아니군요. 그냥 키셔도 되는데 돈이 많다면 카페 침투 얘기하셨는데 맘카페 보면 광고 글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바이럴 티나게 하면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좀 바이럴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안드리는 거는 정말 후기형에 가까운 후기성 바이럴 3회 전에도 상담을 했었는데 카페 침투라는 말이 카페에 대놓고 우리 이런 상품 팔고요 얼마입니다 라고 인지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 자녀를 여기 보냈더니 선생님이 잘 가르쳐서 어떤 결과를 냈다. 그러니까 좀 후기성에 가까운 거죠. 그런 식의 바이럴을 저희는 유도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대댓글이나 쪽지라든지 반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댓글을 남겨드린다든지 그런 식의 바이럴이 카페 바이럴이에요. 그렇게 하면 진짜 주변 학부모들이 소문내는 것처럼 저희 학원이 좀 알려지겠네요. 일단 온라인상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입소문도 매우 중요하겠죠. 전환되는 요소에서. 만약에 나 정말 잘 가르친다. 근데 단순히 마케팅을 못한다. 그러면 저희 찾아오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희는 온라인에서 킬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다 켜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켰을 때 이 사람이 정말 본질이 높고 그 상관에 대비해서 가격이 잘 맞다면 그러면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희 학원 사람이 아닌데 외부인이 저희 학원 잘 아는 것처럼 써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질문서를 이따만큼 받잖아요. 질문서가 사실 학원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하나라고 할 수 있거든요. 바빠 죽겠고 자기 시간도 없는데 질문서를 이만큼 적어야 돼요. 저희가 온라인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다 분석을 할 거거든요. 어떤 가치관 들고 있고 어떤 생각으로 아이들 가르치고 자기가 정말 잘하는 거를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질문서를 받는 거거든요. 저희는 이거를 온라인상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노출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뭐 잘하는지만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그 변환하는 건 저희가 맞춰서 해드리기 때문에 결과값이 좀 유의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 학원 옆에 원장님이 챗GPT를 정말 잘 쓰시더라고요. 킹메이커에 맡기는 거랑 챗GPT를 학습시켜서 하는 거랑 블로그 차이가 많이 날까요? 우선은 뭐 챗GPT를 얼만큼 쓰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원장님들 자기가 이만큼 했다라고 가지고 오시는 레퍼런스를 보잖아요. 그러면 챗GPT를 쓰는 건 두 번째고 일단 글의 형식이 잘못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글을 써서는 문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의를 받는 형식의 글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원리를 모르시고 챗GPT를 아무리 돌리셔도 유의미한 결과값이 나올 수가 없고 그리고 두 번째는 키워드에 대해 몰라요. 확실히 여러 가지 지수, 키워드, 상권, 그 원장님의 차별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설계를 하는 방식과 단편적인 글의 형식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챗GPT 별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챗GPT를 그렇게 학습시킨 게 아니라면 결론만 말하면 GPT를 쓰셔도 상관없고 저희를 쓰셔도 상관이 없지만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유의미한 문의로 이어지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세 가지 채널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거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 결론적으로 자식의 미래가 달린 일에 단순한 광고 하나로 전환되지 않는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노출이랑 전환. 그러니까 노출이라 함은 아까 말씀드렸던 플레이스 광고, 카페 바이럴 이런 식의 노출 그리고 전환이라고 함은 쌓여있는 블로그 글 8개 정도라고 아까 예시를 드렸죠. 이 두 개를 함께 하셔야 이게 유의미한 문의이다. 이 두 가지만 아셔도 사실 지금 이 한 영상 한 10분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영상 보시고 우리가 지금 노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진 않은지 혹은 전환될 컨텐츠가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좀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거나 하시면 저희가 아래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도 도움되는 내용 위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